오히려 딥시크 이후에 그래픽카드, GPU가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재본의 역설이라는 게 딱 그 내용이거든요. 더 효율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질수록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한다. 자, 근데 진짜 실제로 그랬습니다. H100 GPU, 이거 AWS에서 인스턴스로 진행해 주는 건데, 이게 지금 딥시크 R1 공개 이후 가격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이거 보이시죠? 이게 원래 대략 한 $4 정도라고 봤는데, 좀 많게는 이제 $10. 이건 물론 특정 인스턴스에 한해서 이제 급등을 하는 거지만, 계속해서 이제 H100, 그러니 그래픽카드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더 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딥시크가 나오면은 이제 고급 그래픽카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심지어는 UC 버클리 팀에서 딥시크의 추론 능력을 단돈 $30로 재현을 했다. 막 이런 기사가 뜰 정도로 인공지능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야, 돈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더라. 자, 이런 오해가 너무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대만의 이 반도체 리서치 업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세미 애널라시스라는 곳에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내용은 정말 긴데 제가 핵심만 짧게 요약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실제 딥시크 팀, 원래 하이플라이어라는 퀀트 펀드에서 나온 건데, 실제로 얘네가 가용할 수 있는 그래픽 카드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추정치를 내놨더라고요. 지금 A100 같은 경우는 이제 구시대의 GPU예요. 그러니까 예전 버전의 아키텍처 버전이고, 이걸 2021년에 얘네가 1만 장을 구매를 해갔습니다. 이 부분은 오피셜하게 밝혀진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구매해 간 게 이제 H29, H800이라는 H100의 다운그레이드판 버전이에요. 뭐 이것도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만, 어쨌든 H100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왜 다운그레이드를 했냐면 이제 엔비디아가 중국한테 칩을 파는 걸 미국에서 제재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H100을 제재를 하고 그 다음에 H800을 제재를 해서 이제 지금 현재 중국이 가져올 수 있는 건 H20밖에 없습니다. 가장 다운그레이드된 버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마저도 아마 수출 통제가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 최근 젠슨과 트럼프가 만난 것도 아마 이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 H20이 3만 장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딥시크 팀으로 흘러간 그래픽 카드가 대략 6만 장이고, 이걸 이제 H100으로 환산했을 때 5만 장 분량이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5만 장 분량보다는 조금 안 돼 보여요. 그런데 아마 외부, 특히 싱가포르나 대만에 있는 컴퓨팅 자원을 대여해서 썼을 거기 때문에 H100 5만 장보다 조금 더 썼을 거다. 뭐 최대는 10만 장까지도 트레이닝에 사용을 했을 것이다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빼고 합리적이고 보수적인 가정을 하자, 이 말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그래픽 카드의 개수 곱하기 단가 계산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대략 총 서버 캐펙스,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구매하는데 얼마나 썼냐 보니까 대략 $16억 달러라는 가격이 나오게 돼요. 이게 한화로 치면 2조 원이죠. 거기다가 이제 이걸 운영하는 비용 9.5억 달러, 이것도 하나로 1조 4천억 원이에요. 자, 그런데 웃긴 게 딥시크 팀 논문이 주장하기로는 훈련 비용이 단 5.5 밀리언 달러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정말이지 잘못된 계산법이에요. 5 밀리언 달러면 하나로 대략 70억 원이에요. 70억 원 있으면 이런 고품질의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계산법인 거예요. 자, 이대로 계산하자면 이제 클로드 3.5 소넷 훈련시킬 때는 10 밀리언, 가장 거대한 모델인 오픈 AI의 O1을 훈련시킬 때는 뭐 20 밀리언 정도로 여기에 4배 정도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단 말이죠. 엔스로픽 CEO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박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라면 우리도 돈 별로 안 썼다. 야, 우리가 너희보다 한 2배 정도밖에 안 썼어. 뭐 이렇게 글을 올렸거든요. 실제로 딥시크 팀의 구매 내역과 채용 공고문에 올라가 있는 그래픽카드의 어베일러블한 양을 생각해 볼 때 진짜 이 정도는 썼다. 그러니까 실제로 몇십억 달러를 투자했다라고 보는 게 거의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주장에서 500만 달러는 아주 과장된 마케팅이었겠죠. 뭐 이해는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또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 딥시크가 오픈 AI의 O1 모델보다 실제 이용 가격이 훨씬 싸다. 그러면 훈련에는 딥시크도 돈 많이 들었다는 걸 인정한다 치더라도 실제로 인공지능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추론 과정에서는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실제로 딥시크는 0.55달러, 오픈 AI 같은 경우는 $15의 API 가격을 지금 부과하고 있거든요. 자, 분명히 이것도 합당한 합리적인 비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뒤집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년 동안 추론 비용은 거의 100배 감소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슷한 성능, 그러니까 동일한 성능을 가정할 때 GPT-4 터보가 나왔을 때 처음에 이제 $15의 가격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나온 알리바바의 QN 2.5 모델 같은 경우는 성능은 75점에서 77점으로 살짝 늘었죠. 그런데 이제 토큰 가격은 0.2달러로 엄청나게 싸졌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75배 감소한 거죠. 이게 1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한 9개월 정도 만에 이 정도가 됐단 말이죠. 아니, 알리바바는 원래 중국 거고 중국 건 또 싼 게 장점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GPT 내에서 1년 동안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점수는 74에서 73점으로 거의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대략 1년 동안 토큰 비용이 37.5달러에서 지금은 0.3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게 24년 8월까지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대략 100배 정도의 비용이 감소한 거죠. 성능은 동일한데 비해서요.
그리고 오늘 그 정점을 찍은 오픈 AI의 새 모델이 공개되었어요. O3 미니 버전인데 이거 실제로 지금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하루에 150개 메시지 제한이 있긴 하지만 이게 수학, 과학, 코딩, 스템이라고 하죠. 이런 데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O3 미니 같은 경우는 가격 보시면 지금 딥시크 R1인 $3보다 오히려 낮아요. 지금 1.9달러밖에 안 먹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스피드는 가장 빨라요. 지금 초당 184 토큰 나온다고 하는데 딥시크 R1 같은 경우 겨우 1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속도는 10배 빠르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도 딥시크보다 낮고 스피드는 10배 빠른 그런 모델을 출시했단 말이에요. 야, 그럼 성능이 안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성능도 어마어마합니다. 벤치마크들이 있는데 확실히 이제 수학과 같은 경우에도 O3가 O1보다도 더 높은 성적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뭐 박사 수준 과학 문제에서도 O3 하이 버전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프론티어 매스 수학이죠. 그다음 이제 코드포스라는 이제 코딩 경쟁 2130점이라는 아주 높은 정도의 점수를 기록을 했어요. 그 다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역시 O3 하이가 더 높았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O3 하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이에요. 일단 기존의 벤치마크랑 다른 벤치마크를 썼기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은 정말 어마어마한데 가격은 싸고 속도는 빠른 그런 괴물 같은 모델이 나왔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구글에서 나온 2.0 익스페리먼탈 버전이나 2.0 플래시 싱킹 버전도 가격이 상당히 쌉니다. 사실상 가성비로 보면 얘네가 더 좋거든요. 자, 일단 뭐 그건 둘째치고 다시 본질로 돌아오면 이제 1년간 추론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AI가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지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거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딥시크 R1에서도 역시 테스트 타임 컴퓨팅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자, 테스트 타임 컴퓨팅이 뭐냐? 제가 24년 수학 수능 킬러 문제를 물어봤어요. 정답률이 1%짜리인데 얘가 혼자서 10분 동안 이렇게 떠듭니다. 흔히들 체인 오브 소트, 생각의 사슬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게 되는데 이 추론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결국에는 성능이 더 잘 나온다. 이게 바로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의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이 그래프 보고 어디서 많이 본 그래프다 싶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바로 엔비디아가 정말 강조하는 스케일링의 법칙입니다. 결국 이 딥시크 R1은 스케일링의 법칙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요. 사전 훈련과 사후 훈련, 추론 모두 컴퓨팅 파워가 거의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정답은 바로 엔비디아가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플랫폼인 블랙웰입니다. 이전작인 호퍼, H100 시리즈보다 많게는 거의 10배, 20배 정도 효율적인 연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AI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강제되는 정도의 무기인 거예요. 저는 사실상 이걸 전략 핵무기 정도에 비유하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딥시크가 안 좋다, 중국 기술력이 떨어진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딥시크가 알고리즘적 발전으로 새로 제시한 방향들은 너무나 인상 깊습니다. 이거는 세미 애널리시스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연구가들이 인정을 할 정도예요. 이제는 세미 파인 튜닝보다는 강화 학습에 조금 더 치중할 것이고 멀티 헤드 어텐션 방식이나 GRPO 같은 방식 등으로 이제 좀 새로운 지평을 열었죠. 사전 학습, 사후 학습, 추론 모두 다 비용 효율에 있어서 극대화를 이루었습니다. 이 딥시크가 아니면 과연 누가 했을까 싶고요. 뭐 당연히 이런 비판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당연히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실제로 오픈 AI가 한 걸 손가락만 얹었을 뿐이다. 뭐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해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높게 사고 싶어요.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신모델이 계속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격이 싸게요. 결국 이런 기술 경쟁이 격화된다는 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는 더 좋은 영향을 줄 겁니다. 게다가 같이 자극도 돼서 조금 더 좋은 제품이 나올 거고요. 자, 정리하자면은 이제 결국 투자는 더 확대될 거예요. 왜?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의 법칙을 생각할 때 결국 더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르니까요.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더 싼 기술의 공급은 더 많은 AI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는 제본의 역설도 성립시키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국가 간 경쟁도 상당히 심해지겠죠. AI는 단순한 챗봇이 아니라 국가의 존폐를 결정지을 만큼 가장 중요한 핵무기 같은 기술이 돼가고 있어요. 미국은 범정부 측면에서 이 AI에 투자할 겁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대한 흐름 같은 거죠. 결국 딥시크 모먼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AI 발전은 이 계기를 통해서 훨씬 더 가속화될 거고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관심이 몰릴 거예요. 주말간 딥시크에 대한 나온 새로운 뉴스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이게 좀 모호했던 딥시크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히는 모양새죠. 다음에도 좋은 정보와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